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식약처에서 여러모로 수고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바이오 약품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인증제도 말씀하셨고 이 법적 기반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식약처의 역할이 저는 이제는 관리 감독을 좀 넘어서 가장 주도적인 정책 선도 부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전체가 반도체, 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들이 하나의 국가를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을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뭐 저출산이라던가 저성장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기존의 산업에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이 셀베이스의 바이오 신약인데 지금 여기 2022년에 바이오 분야 4개 핵심 전략 기술을 이미 선정을 한 바가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CDMO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 이게 좀 너무 더디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고 네. 방금 한지아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준비 만약에 하게 되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할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연구개발을 보면 개발, 연구, 제조까지가 글로벌하게는 수평분업으로 다 지원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바이오 벤처를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미 CMO나 CDMO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기업을 또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산업협력도 중요하고 이 벤처와 대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하고 근데 거기에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게 되거나 규제를 만들거나 뭐 인증의 제도가 복잡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규제나 재정 관련 이슈는 기업이 정부 도움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혁신 속도는 정부가 기업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이 바이오 CDMO 법률에 대해서 식약처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식약처가 바이오 업체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업계들이 이 CDMO 법률이 필요하다, 이 규제를 만들어달라. 왜냐하면 규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것은 규제라기보다는 지원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더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방향성이 우리나라가 이게 다른 뭐 의료계도 그렇고 뭐 모두가 이제 규제로 가고 뭔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뭔가를 이렇게 내놔야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돼서 먼저 여쭤봤는데요. 지금 현재 CDMO 3강이 한국, 스위스, 일본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바이오시큐어 액트 되면서 인도도 참전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여기는 2, 3, 4등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기술 개발을 선점하는 쪽이 반드시 승기를 잡을 거고 승기를 한번 잡고 나면 이 축적되는 노하우 속도는 절대로 못 따라가는 지금 중국이 사실 그래서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방안이나 혹은 그런 규모가 논의가 식약처 내에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투자나 규모야말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식약처가 다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은 외국에 가려고 할 때 이런 원료 의약품 각각의 이 바이오 의약품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사용한 물질들의 인증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인증이 된 거를 소재 부품 장비에서 인증이 된 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도와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도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사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때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아까도 비슷한 게 나오긴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아주 전략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투자를 기업에 직접 많이 하도록 지금 정책이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이 쓰여야 할 곳이 많은 것은 압니다만 사실 저는 이거는 식약처에서 이거는 충분히 보건복지부 혹은 기재부와 협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건이기도 하고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안보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몇 개 안 남은 국가 전략 산업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가 생존이랑 연결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서 혹시 지원해서 누락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패권 경쟁에서 한 번 밀리면 종속되거나 몰락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 다음은 없는 시장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바이오 안보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증 제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탈하는 기술이나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더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나 정책이나 뭐 그런 규율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거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과 벤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특히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이 시점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약에 바이오시큐어 액트 시행되고 만약에 일본 인도에서 정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는 이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의 의견도 좀 수렴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인데 보니까 신약 허가 심사수수료가 갑자기 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다행히 여기 오늘 보고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이 심사 인력과 절차를 좀 강화해서 네. 이걸 효율화를 높이고 전문성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고정된 인력 여기 보니까 신설로 이제 상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비상주기는 합니다만 상주하는 인력 그리고 이 처 내에서 계속 노하우를 네.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인력 고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산학협력으로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